법이란 무엇일까요?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도덕과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 규범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 법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과연 그것도 법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아기의 밀고자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기자입니다. 야구와 지리학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지리학이 추가됐네. 네, 오. 추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드래곤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한창 서사 장르에 빠져 있습니다. 서사장. 뭐 추가된 거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의 깊이가 깊어졌군요. 어떻게 보면 맥시멈님은 법학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논리와 합리의 학문과 저는 좀 서사 장르가 반대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 저는 좀 논리에 너무 지쳐 있어요. 약간 필요함을 느끼시는 너무 건가요? 논리적인 거 싫어요. 그럴 네네.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다들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뭐 소식이 따로 없었다는 거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뭐 진짜로 뭐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오니까. 네네. 아니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만한 소식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재밌게 뭘 하셨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간만에 좀 옛날 야구 영상들 좀 많이 봤죠. 옛날 야구 영상이라고 하면 뭐 언제 최동원 씨 좀- 나오고 뭐 이런 건가요? 좀 90년대 메이저리그를 좀 메이저리그. 간만에 좀 봐봤어요. 네. 그 시절이 잠깐 좀 황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있겠죠. 박찬호 네. 씨 이렇게 던지시고 할 때 아닌가? 네, 그맘때쯤. 정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리액션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도 한 번씩 뭐 찾아봅니다. 뭐 맥시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뭐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수목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난초 키우는데 네네. 난초 전시회가 2주 연속으로 있어서 전시회를. 네 거의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는 제가 출품도 했고 네, 우수상 수상도 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회타셨군요. 네 올해 제일 잘한 일 아마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에 경사가 하나 또 생겼고. 아니 근데 난 전시회는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에서 하는 전시입니다. 무슨 동호회죠? 그 난해라고 네이버 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전시를 했죠. 네. 그래서 부상으로 쌀을 10kg를 받았어요. 캡쌀. 부상으로 쌀을 주는군요. 네. 음. 그래서 그거 분당에서부터 가방에 10kg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왔습니다. 강제로 근력 운동이 됐군요, 막.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맥시멈님 가끔 SNS 피드들을 보면 법학보다는 식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식물밖에 안 올라가요. 거의. 네네. 95% 이상이 식물입니다. 베란다가 거의 식물로 꽉 차 계시더라고요. 네, 가끔 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 친구들이 가끔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음.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러면 오면 와, 이 식물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또 최근에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맞아요. 네.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날 수 없는 식물들을 실내로 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선반을 구매를 해서 네. 식물을 넣다 보니 이게 조금 많긴 하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도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다들 막 분주하세요. 바쁘세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이 겨울 되면 실내로 옮겨야 되고 무슨 분갈이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있고 분갈이. 그렇죠. 그걸 이제 본인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보내셨군요. 나중에 뭐 너무 양이 많다 싶으면 저한테 좀 하나를 양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바빠져가지고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고 네. 저도 지금 뭐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모로 바쁜데 뿐만큼 살이 좀 빠지기도 했고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이네요. 또 날씨가 좋으면 제가 또 걸음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뭐 15,000보 막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많이 고르시네. 살이 아주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먹는 게 부실해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챙겨 드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요즘도 파스타만 먹으면서 사나요? 이제 계란볶음밥 제가 장인이 됐어요. 드디어 다른 메뉴가 또. 계란볶음밥도 한 번씩 해 먹었는데 요즘에 그 웍질하는 게 프라이팬 이렇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네. 볶음밥을 한 15분을 그냥 웍질만 합니다. 그런 거 해놓으면 좋아요. 네네. 네. 계란볶음밥에 토마토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조합이 그런 거 좋죠. 있죠. 네, 양파랑 같이 해서 굴소스 한 숟가락 넣고 볶으면 진짜 맛있죠. 저는 나름 그 파기름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고수시네요. 있습니다. 네. 파기름까지 내려 그러면 일이 많은데. 네. 뭐 이제 그냥 더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이제 이쯤에서 접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초반에 비디님께서 이제 너무 논리가 힘들고 서사에 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법의 내용과 서사의 내용이 조금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제가 아기의 밀고자 편 시작한다고 했죠. 네. 이름이 굉장히 무슨 소설의 제목 같아서 굉장히 흥미가 가더라고요. 네. 아기의 밀고자, 악의.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밀고자. 그죠. 이게 실제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치 1944년에 45년에 나치가 몰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실제 있었던 일 사건을 이제 법철학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철학계에서는 이제 소위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관용어 아니면 대명사? 네. 대명사가 적당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기의 밀고자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건.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그 동굴 탐사대 사건처럼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굴 탐사대 사건은 이제 허구의 일이었죠. 맞죠. 물론 이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막 짬뽕을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아기의 밀고자는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재판 기록에 있는 내용이라 아마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이 아기의 밀고자 편 일전에 다뤘던 동굴 탐사대는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짬뽕을 한 거고 이 아기의 밀고자 편은 실제로 있었던 아기의 밀고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을 어떻게 보면 리뷰하는 형식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기의 밀고자가 누구냐?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을 밀고 간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 밀고 했다.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요소인데. 무슨 뭐 약간 치정 이런 게 엮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도 엮여 있고. 그런가요? 다 엮여 있어요. 막장 드라마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논문 제목이 아기의 밀고자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논문의 제목은 사악한 법의 효력. 사악한 법의 효력. 어떤 분이 쓰신? 최봉철 교수가 성균관대 이제 로스쿨의 최봉철 교수가 쓰셨고 제목은 간단합니다. 사악한 법의 효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기의 밀고자와 이 사악한 법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아기의 밀고자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만 얘기하면 좀 외롭고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많은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1944년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80년 전이네요. 독일에 나치가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그 당시 독일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총통 나치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는 형법상의 내용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독재자의 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엄혹한 법 하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투 중이니까 44년이면. 그래서 집을 나가 있고 와이프는 그 와중에 좀 바람이 났어요. 다른 남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생긴 거구나. 네,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네네. 이래서 치정이라고 하셨군요. 남편은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리고 또 전쟁 나간다고 얼굴을 거의 안 비치니까. 그렇죠. 뭐 소원해진 것도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갈아치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군대 있으면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바뀌거나 하면. 이동을 한다고 지나가다가 집 근처를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하루 묵어가게 됐어요. 네. 간만에 왔네요. 간만에 집에 온 거예요. 오랜만에 왔네.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히틀러 걔는 그 언제쯤에 그냥 진작에 죽어버렸어야 됐어. 지옥에나 갔어야 됐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직속 상관을 그냥 까버렸네요. 네, 그죠. 와이프 앞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 입장은 사실 또 실제랑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전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 그죠. 거야. 네. 와이프한테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이때다. 이때다. 이거다. 앞에서 말한 그거를 할 예, 차례다. 예. 그 형법상에 비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자기 앞에서 비방을 했네. 그래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남편 몰래. 그래서 밀고자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 남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자기랑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와이프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서까지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전쟁 중이잖아요. 함부로 사람 죽일 수가 없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 자원들인데. 그죠. 그래서 저기 전선에 보내버려요. 거기서 이제 남편은 전사를 하고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뒤로 남편의,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시댁이죠. 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고발한 겁니다. 시댁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그렇죠. 이 며느리가 아주 이 고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만들었다고. 네. 그러는 바람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 도대체 그 히틀러랑 나치당을 비판하면 안 되는, 그다음 비판을 하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온당할까? 정의로울까? 그죠. 나치 시대에는 존재했던 법인데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그것과 관련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 법 자체를. 네, 본격적인 성찰에 들어가는 거죠. 지적인 성찰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법이 정말 효력이 있는 법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법은 그 와이프처럼 무조건 지켜야 할까? 무조건 그런 법에 복종하고 또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문을 던져주네요, 사람들에게. 네. 왜냐하면 나치가 패망했음에도 나치가 패망한 직후에 하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법률이 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네. 뭐 어떻습니까? 이 사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서사 장르에 관심 있는 비디님께서는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요즘 서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리셰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이게 어떤 전형적인 흐름, 서사 장르에 있어서.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요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쓰면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렇죠. 클리셰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사들이 칼을 뺐다가 다시 넣은 다음 해치웠나 싶으면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해치웠나?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고 보니까 아직 한 명 살아있어. 남아있어. 뭐 그런 식으로. 방심하고 막 그렇지. 그런 것들이 수많은 작품에서 반복이 돼서 확인 사살을 안 했는데 에이 다 죽었겠지 하고 맞습니다. 지나가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한 놈이 그 살아남은 한 명이 전세를 뒤바꾸고 그런 것들. 저격수야 그런 애가. 네. 그리고 뭐 이런 치정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규칙들이 있는데 알고도 당하는 규칙이군요. 네. 이런 법철하게 다루는데 이런 서사 장르를 선택하신 서사식으로 풀어가시는 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클리셰는 어떤 것 같습니다. 뭐가 클리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클리셰는 제 생각에 이 밀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네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남편도 사실은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다뤄지게 된다는 점? 죽고 나서. 네.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법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또 클리셰인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러네요. 네. 네. 독재자들이 하나씩 만들어 놓는. 예, 예. 그 독재자 욕하면 안 돼라고 해놓은 그 법 자체가 클리셰인 거지. 네. 그러면 꼭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거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때 그것이 옳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마주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주 기자님 네. 뭐 지리학을 사랑하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되게 잘 꿰뚫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근본적인 사람의 어떤 특성? 네. 의문?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생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걸 따라야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질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로? 네. 어. 내 공동체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따라야 되나? 라고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거죠. 개인에서. 그래서 어쨌든 법이라는 것도 합의의 산물이고 네. 모두가 다 동의하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가 법이라는 이유로 내가 따라야 하나? 라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따를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밀고자 사건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여기서 주요하게 그럼 논의를 하는 게 밀고를 한 아내의 행위가 나쁘냐를 지금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를 주요하게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법을 재판을 한 또 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판사는 잘못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사실 논쟁거리 뽑아내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아, 네네. 일단 이 사람, 이 와이프는 이제 법을 부정의한 그런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또 와이프만 하나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와이프의 행동을 그다음에 그런 법이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 정의로운 어떤 지성을 충분히 함양한 그런 판사가 그 법을 정확하게 따라서 거기에 따라 딱딱 판결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군요. 다양한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입법의 측면에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존속이 되는 게 합당할까? 그것도 문제고요. 그 시작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네. 것도 탐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묵직한 주제들이라서 이거를 뭐 어느 하나 다 다루는 건 좀 불가능하고 네. 그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네, 많이 길어질 것 거의 같아요. 동굴탐사대 사건 꼴이 나는 거죠. 네,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어떤 주제가 가장 흥미로울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가지를 다루고 싶어요. 판사의 내용은 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우리 공동체에 존속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랑 이제 그런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가 와이프 측면, 와이프의 행동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가장 흥미가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의 밀고자 사건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북한. 그렇죠. 요즘 북한이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랑 아주 밀착을 하면서 특히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과 그렇죠. 그다음 그 통치 방식에 대한 내용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관련돼서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비드로이곤님께서 비디님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정책에 관해서 또 생각해두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뒤에서는 그것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2부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발.